안녕하세요. 환율과 투자의 네오2056입니다.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파행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와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젤렌스키가 고마워할지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다며 언론이 보는 앞에서 맹비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 정상들을 연이어 겁박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도 막말의 극치였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한 벤스 부통령은 유럽 자유민주주의 후퇴가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라며 유럽 정상들의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이기 이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은 연이어 동맹국들을 비난하며 갈등과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반가량의 미국 대표지수 S&P 500의 움직임을 보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때 주가가 상승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인 오바마와 바이든 때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2기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주식의 하락을 이끄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공언한 3월도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다시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작용합니다. 이에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미국 소비자 기대 심리를 보면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하락세를 이끈 것은 바로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요. 지난 2년간 미국 지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한 시장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대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11월부터 현재 2025년 3월까지 S&P 500 지수는 4,000에서 6,000으로 무려 50%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무려 820%, 즉 9배가 상승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빅테크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반면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과잉 투자와 중국 정부 규제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로 지난 2년간 중국 대표 지수인 CSI 300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월 공개된 중국의 대화형 인공지능 딥시크 이후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미국 AI인 챗GPT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에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고 있고 특히 오픈소스라는 프로그램 공개 방침으로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챗GPT 이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들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중국에서도 SMIC, 알리바바, 샤오미 등 AI에 대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29.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빅테크들이 지난 2년간 크게 상승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국 AI 기업들로 글로벌 자금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인데요.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것 중 주목해야 할 점은 글로벌 유동성 환경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지난해 최고 수준이었던 5.5%에서 1%나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증시가 하락한다면 트럼프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고 의장인 파월도 금리 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동성 지표인 M2인데요. M2란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은행 예금과 증권사 단기자금 상품 모든 것을 포함하여 시장의 유동성 지표로서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증가량이 전년 대비 최고조에 달했다가 현재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결정하지만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화량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어서 보다 즉각적으로 트럼프의 의사가 반영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 해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며 이는 증시가 밀리면 저점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일주일 만에 S&P 500이 7.5%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심리로 하락이 발생하면 현재 유동성 국면에서는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첫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강경 외교로 미국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둘째,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지난 2년간의 높은 상승세였고 셋째, 하지만 미국 유동성 환경이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여서 미국 증시가 밀림은 사자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